돈의 가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쉬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글은 2000년에 BUBDL.com이라는 메모를 발표하면서 과도한 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메모는 데빌 테이크 더 하인드모스트 A History of Financial Speculation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후 많은 메모를 발표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The Price of Time, The Real Story of Interest라는 책을 읽은 후 금리와 중앙은행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금리가 투자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왜곡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금리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글은 저금리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에게 비용을 줄여주며 소비자들에게는 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금리는 기회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나 저금리는 위험 감소를 조장하고 잠재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글은 저금리 시기에 발생한 신중하지 못한 투자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리가 낮을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글은 장기 국채가 저금리 시기에 자본을 끌어들이는 이유와 만기가 긴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은 금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변화가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글은 쉬운 돈 시기와 저금리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해와 신중한 투자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금리 환경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금융시장에서의 쉬운 돈의 유입이 많아지고 투자자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성장주가 다른 주식들보다 더 많이 오르고 하락폭도 큽니다. 이는 2020년 말과 2021년에는 성장주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2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에크에 더 나중에 성과를 거두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기에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더 쉽고 저렴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위험한 투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최악의 대출은 최상의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기업들은 더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취약성이 증가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2007년 금융위기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는 재정적 불일치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사람들이 저축 계좌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어지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금리가 항상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자금을 조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는 낙관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다음 위기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위험 감수가 증가하고 투자자들은 미래 자금 조달 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번 위기와 구제금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너무 많은 레버리지 사용이나 과도한 낙관주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의 투자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적절한 조사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사이클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금융시장에서의 행동은 종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고려하여 투자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2008에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저금리 시대가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한 경쟁으로 특징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CP의 CEO였던 척 프린스는 돈이 쉬울 때 사람들이 춤을 추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거래를 놓치는 것보다 위험한 투자를 선택합니다. 특히 전문 투자 관리자들은 이러한 독특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흔치 않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저금리 시대의 신중함을 저해합니다. 현재의 금리는 높지 않습니다. 1969년에는 기준 금리가 평균 8.2%였고 20년 동안 금리는 4%에서 20%까지 다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5.15에서 5.50% 금리는 정상적이거나 심지어 낮은 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준은 수요와 공급이 돈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지난 25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경기를 부양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높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은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주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0% 또는 1%의 금리에서는 후과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쉬운 돈이 더 많은 위험과 어리석은 투자를 유도하며 더 많은 레버리지 사용을 조장하고 자산 가격 거품을 만들고 경제적 승자와 패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2%로 잡은 다음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며 자본을 가장 잘 배분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금리는 0에서 2%보다는 2에서 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상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주식시장 랠리는 공감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디락스 생각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실망과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실적인 전망을 갖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감대는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이 옳은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의 금리는 0에서 2%가 아니라 2에서 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예상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에서 벗어나고 투자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